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랄프가 슈가러시의 왕인 킹캔디에 가서 메달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메달이 이미 코드화돼서 찾을 수가 없다. 근데 레이싱에 1등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랄프가 이제 바넬로피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고처 펠릭스 게임 세계에는 랄프가 사라지니까 이 게임이 고장났다라는 사실이 알게 되고 그 오락실 내에서 그 아까 명주가 말한 그 딱지를 붙이죠. 이거 고장이라고. 그리고 이제 다고처 펠릭스가 수소문을 한 끝에 이제 메달을 찾으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히어로즈 게임 세계로 들어가서 칼훈 병장이랑 같이 메달과 랄프를 찾으러 슈가러시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중반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보든지 간에 어린이건 뭐 어른이건 간에 그냥 뭐 이해가 안 되지도 않고 중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어서 좋았었던 것 같고 설득이 되잖아. 얘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넬로피가 자동차를 끌고 가서 결국에는 또 이제 괴롭힘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랄프가 원래는 걔를 혼내려고 했으나 조금 동정심이 또 들자뇨. 바넬로피가 랄프를 구슬리는 게 아니라 관객들을 구슬리는 것 같았어. 관객들이? 그냥 살살 달래면서 계속 봐야지 계속 봐야지 그럼 이제 차를 만들러 가야죠 이게 아니라 저게 계속 보셔야죠 막 그렇게 이제 안 달라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잠깐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캐릭터 중에서 뭐 랄프도 좋고 바넬로피도 좋지만 카룬 병장 펠릭스도 물론 이제 개성 독특한 그 조형 캐릭터긴 하지만 카룬 병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겨울왕국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겨울왕국이 왜 들어서? 여자 캐릭터고 전사잖아. 근데 딱 봤어. 근데 다시 이제 돌아서 내가 한 번 더 보는 거잖아. 겨울왕국을 보고 딱 봤는데 모티브 엘사라든가 비슷한 것 같아. 그래? 안나라든가 그 여동생이라든가 그 그림체가 라푼젤이랑 더 비슷하지 않아? 아니야. 나는 라푼젤보다는 겨울왕국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는 저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기본 토대를 다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그러니까 캐릭터는 완전히 틀린 건데 그 생김새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건 틀린 건데 생김새가 이제 모티브로 해놓고 저걸 갖다가 이제 쓴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잠깐은 들었고. 잘 모르겠어 사실. 그치. 그렇지. 공감이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거라든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뭐 펠릭스가 이제 카룬 병장 보고 이제 반하게 됐다. 뭐 그런 거는 조금 재미적 요소를 넣기 위해서는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조금 너무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랄프가 킹캔디한테 가기 전에 그 레이싱이 열리는 그런 상황 있잖아. 맞아. 그 상황도 굉장히 잘 짰다고 보는 게 관객석이 갑자기 생기면서 하나씩 그렇게 사탕들이 나타나잖아. 맞아. 무슨 점프대에서 발사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이 레이싱의 열기 이런 게 사실은 유치한 거고 유아틱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유아틱하다는 느낌이 오히려 좀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랄프가 바넬로피를 왕따시키는 그룹 애들 혼내주는 이 장면도 카메라 워킹 이런 것도 너무 역동적이고 킹캔디 같은 경우 좀 이질적이긴 하지. 이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고 아동적인 이런 슈가러시 세계에서 킹캔디만 사실 늙은 사람이잖아. 그치. 이게 좀 복선으로 작용한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 하나하나를 다 알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 그 카룬 병장도 그 과거 얘기를 잠깐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 잠깐 보여주는 것도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었고 바넬로피는 이제 맨 처음 등장했을 때 본인 과거 얘기나 본인의 그 상황 맞아.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치.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 카룬 병장도 뭐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과거 얘기를 빨리 보여줌으로써 쟤는 저런 애니까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이런 게 있었고 랄프도 동기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고 다고처 펠릭스는 지네 게임 망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바넬로피는 이유를 몰라. 근데 그치. 점점 알게 되니까 얘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치. 알고 보니까 사실 랄프랑 다를 게 없는 애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거 보니까 그리고 킹캔디도 처음부터 얘기 안 해주잖아. 얘가 어떤 애인지. 마치 떡밥을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 거야. 나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영화들에서는 떡밥을 너무 많이 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떡밥을 조금씩 줘도 궁금증이 증폭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달랐었던 것 같아. 기본기를 잘 쓴 것 같아. 맞아. 애니메이션이니까 더 이야기를 복잡하게 꼬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주인공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쟤도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쟤는 갑자기 딱 나와주고 쟤는 왜 저렇게 할까? 궁금하지? 궁금하면 계속 봐봐. 그럼 재밌을 거야. 그거를 기본기를 잘 써서 알려주는 거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기교가 있진 않은데 기본에 충실하고 구멍은 딱히 없는 이런 서사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배경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화려하니까 난 이런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영화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거창한 서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사는 딱 기본만 하면 되는데 물론 기본도 못하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문제인 건데 그거 이후부터는 카메라를 다루는 방식이지 화면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리고 뭐 이거는 사소한 거지만 펠릭스하고 카돈 처음 만났을 때 펠릭스가 3D 캐릭터의 저 뭐 색깔 좋은 그래픽을 보소 막 이러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깨알 재미? 깨알같이 재밌었던 것 같아. 그 두 캐릭터는 사실 그 역할이 너무나도 확실해. 롤이 주 이야기는 킹캔디랑 바넬로피랑 라이프가 이끌어가는 거고 이 둘은 약간 감초 역할인데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래서 둘이 약간 러브라인도 일부러 넣은 거고 그리고 그 장면 좀 재밌었어. 그 진흙탕 같은 데 빠졌을 때요. 늪에 빠졌는데 막 깍깍거리면서 그 뭐 내려오잖아. 그 설정도 너무 웃겼어 사실. 웃겨야 덩굴이 내려오는데 그걸 웃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펠릭스가 때리라고 자기를 때린 다음에 자기 망치로 자기 자신을 수리하는 이걸 보여주면서 웃기잖아. 그거는 정말 애니메이션을 쭉 본 사람이면 웃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그가 아니었나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으니까 원초적인 개그야. 슬랩스틱 개그. 원초적인 개그인데 이거를 너무 잘 살렸다는 얘기밖에 못하겠어. 맞으면 이 망치로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설정이 되게 재밌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니까 이제 카룬도 막 와 멋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뭐 노래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그 식물들이 노래 불러주고 핫하고 있잖아. 그런 설정도 너무 귀여워. 나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급설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물론 웃기는 건 좋지. 웃기는 건 좋았는데 가끔은 아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연령층을 확실하게 타겟을 잡았구나라는 생각은 들어. 이 애니메이션을 40, 50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옛날 게임의 추억이 있는 30대부터 10대 이하까지 모든 연령을 커버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준 거지. 그거를 현명하게 잘 넣지 않았을까. 굉장히 사랑스러웠으니까 그 장면. 그렇게 바넬로피를 만나게 된 다음에 바넬로피가 이제 차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동료 레이서들한테 차가 완전 망가지게 되고 랄프가 사정을 조금 알게 되니까 불쌍한 것도 있고 1등을 시켜서 메달을 따야겠다는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레이싱 카를 만들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레이싱 카를 만든 다음에 굉장히 바넬로피가 감격해하고 바넬로피가 살던 그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 가서 이제 레이싱을 연습하는 장면까지. 카트라이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히든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히든 코스들이 있어요. 막다른 길인데 길이 있어? 그렇지, 길이 있는 거지. 이제 밑으로 간다거나 뭐 진짜 만화처럼 막힌 벽인데 갑자기 뚫려 있어. 레고 레이싱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게 조금씩 있긴 있거든. 그런 걸 차용했구나. 그런 거를 차용해서 이제 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아까 전에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뜨거운 콜라 용암과 맞아. 멘토스 종류석 그거를 보면서 이제 진짜 이디어. 이게 무슨 진짜 이거 대박이다. 정말 이건 약 빨고 만든 설정이 대박이다. 거기다가 그래픽도 너무 퀄리티가 좋으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차 만들잖아. 무슨 종류의 차를 만들 것이며 그 버튼 누르고 적당한 온도로 맞추고 바퀴 같은 것도 이제 팡팡 쏘면서 이제 바퀴는 4개 해야 돼요. 4개 그러고서 딱딱 한다. 장식은 어떻게 해줄까? 맘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부서지면서 나오는데 그 통이 그냥 실제로 우리가 몇 그램씩 주면서 파는 롤리폴리. 그런 데들에서 그 몇 그램씩 파는 데들에서 거기에서 똑같아 통이. 그런 것도 살렸다는 데에 대해서 참 저런 거 대단하다 그러고서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좀 감동받았었던 거는 그 자동차가 나왔잖아. 근데 관객들이 봐도 그렇고 좀 제멋대로 만든 건데 망가진 거 같지. 바넬로피가 되게 막 좋아하잖아. 막 소중한 게 생겼다. 그런 게 없다가 있으니까 되게 행복해하고 또 이제 소중히 여기잖아. 차를 갖다가. 중요한 얘기야.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잘 살렸다고 봐. 레이싱 연습하는 것도 물론 재밌고 하지만 나도 그렇게 된 다음에 뭐야 망쳤잖아. 그럼 다시 만들어야지 이 생각이 드는데 바넬로피가 진짜 맞아.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사람이 연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모션을 연기해서 막 그걸 그치. 그래픽을 씌운 게 아니고 직접 다 그냥 만든 건데 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지? 너무 생동감 있게 이제 랄프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딱 봐도 이건 아니다. 진짜 너무 반색하면서 랄프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바넬로피의 표정을 보면은 그런 기분이 이제 좀 바뀌지. 진짜 감격하잖아. 그리고 진짜 감사해하고 진짜 기쁜 마음이잖아. 그 표정이랑 목소리는 잘 안 들어올 정도로 표정이
너무 애가 생동감이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와 여기서는 진짜 안 빠져들 수가 없더라고. 이 감정에 대해. 난 그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반전되는 감정인데 아 이거 별로다. 근데 그냥 이거 좋아하는 애가 아니라 와 이걸 좋아해? 야 이런 연기 잘한다.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바넬로피가 혼자 사는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정유성 때가 얘기했었던 그 사연을 좀 듣게 되죠. 나 혼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된 다음에 여기를 찾아서 이제 혼자 살게 됐다. 랄프가 그거를 듣고 마음도 찡해지고 맞다. 자기 사정이랑 비슷하다는 거를 아니까 그렇다. 나도 쓰레기 더미에서 혼자 살았는데 여기 동굴에서 혼자 사는구나. 그래서 주먹으로 막 쳐갖고 트랙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운전 연습을 쫙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킹캔디가 메달을 찾게 되죠. 그래서 랄프를 만나서 메달을 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바넬로피가 순위 결정전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유저가 바넬로피를 고를 수 있게 된다. 그럼 유저가 게임 캐릭터를 골라버리면 바넬로피가 분명히 버그가 날 텐데 쟤는 오류라서 그렇게 되면은 게임이 고장난 줄 알고 게임에 고장 딱지를 붙일 테고 그럼 게임이 망하게 된다. 그런데 게임이 망하는데 바넬로피는 오류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바넬로피는 죽게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바넬로피를 위해서 게임을 참가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리고 메달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게 되고 랄프가 눈물을 머금고 그 차를 부시게 됩니다. 뭐 우리가 설명을 미처 못하긴 했지만 바넬로피가 처음부터 약간 오류 캐릭터라는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잖아. 이게 막 찌질거리고 맞아. 그 주변 동료들 캐릭터도 뭐 너는 오류니까 뭐 이런 레이싱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타박 주고. 맞아. 근데 그런 설정들과 밑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킹캔디가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면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정말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악역의 사탕발림이나 가머니서 이런 것보다 훨씬 개연성 있고 설득력 있는 건 게 아니었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 나와서 하는 실화에서도 악당이 그렇게 이제 회유하고 그런 게 있잖아. 요새 현대적으로 나왔을 때는 악당 중에는 조커 같은 임팩트 강한 인물들이 이제 한마디 한마디 내뱉어도 막 무게감이 있잖아. 그런 거는 물론 아닐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킹캔디가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회유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도 우리도 설득을 당하고 있잖아. 맞아. 우리도 설득을 당하고 있어. 그치, 바늘피 싶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 생각은 하면서 회유를 이제 막 펼치잖아. 막 원별들로 갖다. 야, 그런 거 보면서 쟤는 그 왕에 대한 의심은 좀 들긴 하는데 나중에는 말이 끝나니까 의심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랄프가 자동차를 부수잖아. 그 바넬로피 보는 앞에서. 맞아. 그것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랄프가 갖고 있던 컴플렉스가 그거잖아. 나는 뭐든지 다 때려 부수는 것밖에 못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맞아. 선역이 되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였잖아. 근데 유일하게 랄프가 만들어낸 게 자동차 아니야. 자동차. 맞다. 그거는 맞는. 바넬로피의 레이싱을 도와주는 게 유일하게 랄프가 평생 살면서 해온 유일한 창조 업적인데 이거를 자기 자신 손으로 다시 뿌갠 거 아니야. 나는 역시 부수는 거밖에 할 수 없는 놈이야. 나는 그런 자괴감이랄지. 자괴감도 있는 거고. 물론 애니메이션이라서 약간은 거리를 두고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 레이싱카라는 요소가 굉장히 생각보다 큰 요소였던 것 같아. 그 레이싱카를 만들었을 때도 사실 랄프가 그렇게 만든 걸 보고 난 역시 이거밖에 안 돼. 난 뭐 만들 수 있는 놈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걸 진짜 반색하면서 기뻐했던 게 바넬로피였고 그걸 또 레이싱을 정말 멋지게 잘 연습을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레이싱카였는데 그걸 부술 수밖에 없는 게 관객 입장에서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에 이입이 되면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그렇다고 저걸 안 부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치.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걔도 속을 수밖에 없었고 관객도 속았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뭐. 굉장히 직접적이긴 한데 트랙 만든 다음에 연습을 할 때 나오는 음악이 이제 리안나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리안나의 Shut Up and Drive인데 그냥 닥치고 운전이나 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그 상황이랑 맞긴 맞는데 조금 그래서 약간 이거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냥 대놓고 그냥 닥치고 운전이나 해니까 노래 내용은 약간 야합니다. 내가 볼 때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계속 이어가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원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잖아 디즈니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 전환마다 아니면 상황 때마다 적절한 음악과 그걸 끌어가는 그 요소를 살리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래는 너무 직접적이라서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펠릭스가 킹캔디랑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랄프는 자기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다고쳐 펠릭스로. 근데 보니까 애들이 다 떠나 있는 거야. 어. 아 이거 망했구나 게임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봤자 인정도 못 받고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래 이제 펠릭스에서 혼자 살아 이렇게 되고 메달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메달을 집어 던지는데 그게 오락실 화면에 탁 맞게 되고 그 맞는 그 여파 때문에 붙어있던 종이가 한쪽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그러면서 이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는데 마침 앞에 있는 게임기가 슈가러시였는데 바넬로피가 레이싱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래프가 하게 되고 다시 슈가러시 세계로 들어가서 랄프가 집사 그 초록색 신맛 나는 사탕 그 집사를 이제 협박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킹캔디의 음모를 알게 되지. 킹캔디의 음모를 대충 알게 되고 감옥에 있는 펠릭스를 찾아가서 펠릭스한테 레이싱카를 고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레이싱에 참여하게 되는 데까지 얘기를 해봅시다. 힘들다. 랄프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지 완전. 효시가 얘기를 했던 대로 이깟 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의 그 단독적인 그런 게 결국에는 그 팀적인 거를 와해시킨 거 아니에요. 퇴출 위기까지 이제 놓이고 고장 표시까지 났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에 빠져 있다가 다른 거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장치를 넣었던 것 같은데 그 10만 사탕 신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설정은 잘했는데 들어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는 보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터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터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이제 레이싱 게임에 밀리다 보니까 그쪽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방해를 해가지고 두 게임기 다 퇴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아니까 자기도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가 저 다른 세계에 가서 내가 망쳐놓은 것 같으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는 랄프의 생각이 그래도 이제 극적 반전을 있게 하는 장치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 나중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처음에 나오는 악역들의 상담 모임 이런 거에서 애들이 조언을 줄 때 뭐 터보처럼 되려는 거냐? 막 이러잖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난 그냥 메달을 원할 뿐이라고. 나도 좀 선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세계로 갔다 온 이제 랄프가 근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메달을 버리잖아. 이게 주제의식적으로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 나중에 엔딩에서 말하는 주제와도 맞물리면서 이게 사실은 그냥 메달 따오고 끝나면은 그냥 평범한 어떤 동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한번 비트는 거잖아. 맞아. 이게 참 괜찮았던 것 같고 비트는 그 상황에서 메달을 던져가지고 이 종이가 떨어지면서 시야가 확보되고 이것도 상당히 섬세하고 참 세련되지 않았나. 그 상징적인 느낌이 많이 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야가 확보되면서 단서가 열리고 단서가 열리면서 이제 음모의 실마리를 잡게 되는 이런 스토리 흐름도 참 자연스럽고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펠릭스 구하러 가가지고 펠릭스가 내 망치로는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것도 디테일하고 재밌는 장면이었고 생각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끌어온 것보다 안 본 사람들한테는 얘기만 듣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많을 거야. 뭐 다고쳐 펠릭스라는 게임 세계가 있고 뭐 팩맨 게임 세계에서 악당들이 뭐 대화를 하고 그 중에 터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게임을 망치는 인물이다. 그리고 뭐 갑자기 히어로 거기에 들어가서 막 메달을 따고 슈가랜드에 또 옮겨가서 뭐를 하고 이게 사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야. 말로 하면 되게 복잡한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 배경 상황이 배경 설정이 너무나도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터보가 극중에 완벽한 악인이라는 거를 잠깐 보여주는 화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무슨 터보 스트레시 막 이러잖아. 이러면서 막 방해하잖아. 그것도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 그래서 이 인물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이 인물을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제 복선식으로 제가 왕이 터보였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걸 짐작할 수 있겠지만 얘기가 이렇게 전개될 줄은 잘 몰랐지. 그러니까 그 메달이 상징하는 게 랄프한테 물어보잖아. 바넬로피가 이 메달이 뭔데? 그러니까 랄프가 이거 행복이라고. 난 이것만 가질 수 있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막상 가보니까 난 이걸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근데 뭐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현대 우리 생활을 보면은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뭐 능력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빗대는 걸 수 있으니까. 오그라드는 거 아니야. 그거 현실 사회에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집어던지는 데까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냥 툭 떨어지면서 그 실마리가 보인다는 게 참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거 그냥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놔버리면은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랄프가 능동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장면이 아닌가. 확실히 극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전환되는 그 실마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고쳐 펠릭스 그 망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진짜 자잘한 설정인데 이 설정을 정말 잘 활용했어. 그 둘의 인물에 대한 얘기도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펠릭스는 감옥에 갇혔잖아. 네. 막 화내잖아. 아, 나는 왜 고치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랄프가 나타나니 부시고 들어오잖아. 나 이거 좀 고쳐줘 이러잖아. 이거는 너무 되게 아이러니하고 웃기잖아. 다음 줄거리 내용. 사실은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친구 이렇게 되잖아. 막 형제 이렇게 되고. 맞아. 그 인물의 어떤 관계의 진전 이런 것도 잘 표현된 것 같아. 에다이. 진짜 재밌지. 그 아이러니한 그 둘의 그 룰도 생각해볼수록 그러네. 그 효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탈출할 때 철창 이제 부수려고 망치로 땅 때렸는데 더 두꺼워지잖아. 땅 때리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지가 자책을 하잖아. 그 자책이랑 랄프의 자책이 참 대비되는 게 좀 있었긴 했어. 아, 나는 왜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는 거지?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고뇌하잖아. 그때 이제 랄프가 부수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감옥에 갇힌 펠릭스를 그 랄프가 구하게 되면서 다시 차를 고치게 되고 감옥에 또 갇혀있던 바넬로피한테 다시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가 좀 멍청이였다, 바보였다 라고 하면서 레이싱에 다시 참가를 하게 됩니다. 킹 캔디 왕도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싱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바이러스들, 벌레들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된 게 나타나게 돼서 이제 슈가 러시 세계를 침식하게 되죠. 너 좋아하는 번식 나왔다. 번식. 너 좋아하는 번식 나왔다. 걔네는 뭐야? 자웅동체야? 몰라. 바이러스인데 뭐 퍼지는 거야. 뭐 잘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야, 나 이미지 왜 이래? 너 번식 좋아하잖아. 번식. 아니라고. 번식. 나중에 한번 처음서부터 들어보세요. 이제 나도 까네 얘가. 스미스도 까더니. 아니 뭐 다 까야지 뭐. 다 까는 게 최고야.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레이싱 결승점쯤 왔을 때 이제 완전 그 세계가 난리가 나서 이제 다들 대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장면까지. 레이싱 장면이 사실은 유치하고 조야할 수 있는데 지루할 수도 있어 사실. 뻔할 수도 있고. 결과가 좀 보이잖아.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너무 역동적이고 이거는 우리가 오락실 가서 어디 남이 게임하고 있는 거 구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레이싱 세계가 하나의 게임적인 연출로서 너무 잘 확립이 돼가지고 관객으로 하여금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잘 만들지 않았나. 막 순간이동하는 거나 이런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뭐 점프해가지고 무슨 장애물 통과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내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딱 두 가지야. 아, 나도 저렇게 레이싱카 만드는 게임 해보고 싶다. 그거랑 아, 나 쟤 바넬로피 캐릭터 내가 써서 내가 순간이동 막 해서 1등 해야지. 맞아. 이 생각이 두 가지가 먼저 들더라고. 너무 잘 만들었어. 카트라이더에 카트라이더. 음악 같은 것도 정말 박진감 있게. 거기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카트라이더 BGM 나왔으면은 완전히 그냥 개그 코드지 그냥. 그러면 유스찬란해지는. 그리고 이제 바넬로피 레이싱을 하면서 이제 터보의 정체도 알게 되고 킹캔디의 이제 정체도 알게 되는데 그때 알면서 나는 이제 처음 봤을 때 그때 보면서 나는 터보였어? 나는 그냥 반전 있잖아. 웬만하면은 다 때려 맞추거든. 한 20분 30분 되면 다 때려 맞추거든. 명주는 굉장히 잘 맞춰.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속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정말 반전 캐릭터 중에서도 그 레이싱하고 부합이 딱 되니까 터보랑 그게 맞아. 정말 절묘하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터보는 최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잖아. 와, 나 더빙판에서 이래? 더빙판에서 터보 짱이야. 뭐 터보 짱이야, 최고야, 막 그러면서 나오는데 너가 더빙해도 될 것 같아. 최고야, 그러면서 나오는데 야, 진짜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바넬로피가 정신 집중을 하면서 뭐 내가 빠져나가야 돼 그러고 그 이제 자기만의 그 지지직거림을 갖다가 이용을 하잖아, 순간이동으로.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정훈이가 역동감 얘기했는데 그 전에 레이싱 내용보다도 그 정체 밝혀지고 거기에 있는 부분이 나는 좀 더 역동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 이렇게 정체 밝혀지고 사이버그한테 잡아먹히고. 그 사이버그한테 잡아먹혔을 때 이게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고 이제 행복하게 지내겠다 그 생각은 들었지. 근데 한 번 더 꼬지. 맞아. 그 레이싱 할 때 막 아이템 쓰잖아. 그때 막 경기 해설하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해주잖아. 뭐 체리 부 막 이러면서 막 체리 폭탄 나오고
아 이런 거 나 저 게임 하고 싶다 계속 이 생각 들었어. 카트라이더 생각이 막 들어. 막 아니 근데 카트라이더가 무청소고. 솔직히 훨씬 재밌어 보여. 그렇지 캐릭터적으로는 그렇지 확실히. 그리고 이게 그냥 아무 요소나 막 폭발하고 아무거나 막 터지고 그냥 막 방해하고 이런 요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슈가 러시니까 그 과자 세계 그 세계거든. 아 박살내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도 디테일하게 잘 잡아낸 거지. 매니악하게. 배경을 정말 잘 활용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과일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그냥 과일이나 과자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진짜 정답으로 풀어냈어. 이거보다 더 재밌게 만들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배경이란 게 그냥 장식이나 전시되는 화면 이런 게 아니라 이 스토리에 정말 개입을 하는 이게 정말 잘 만들고 절묘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그 병사들도 그 뭐 경찰은 도너츠고 막 그런 오레오. 오레오. 그것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오레오 뭐 장면이 있는데 그걸 또 차용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 얘기한 듯이 그 바이러스한테 그 잡아먹히게 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콘센트에서 멀티탭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바넬로피가 안 된다, 자기는 못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랄프가 했는데 결국 못 빠져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이싱 그 경주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세계가 원래대로 리셋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펠릭스랑 같이 가서 그럼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킹 캔디랑 랄프랑 싸우게 되고, 랄프가 이제 공중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아 이게 떨어지는 김에 멘토스 있는데 떨어져서 그냥 내가 폭발해서 그냥 게임을 끝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떨어지게 되고, 바넬로피가 떨어지는 랄프를 다시 구출하게 되고, 불길이 치솟으면서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루살이처럼 타 죽어버리고, 펠릭스가 레이싱 결승점을 고치고 바넬로피가 1등을 하고 게임 세계가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다시 정리를 해줄게.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결승점도 다 파괴가 되고 통과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랄프가 이제 히어로즈 듀티에서 본 그 리셋될 때 그 빛이 있는 대로 이제 모여서 간다는 그 특성을 이제 알고, 그 용암이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그게 빛이 빛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거길로 모여들면은 용암이니까 닿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걸 생각하고 이제 간 거고, 이제 그 위쪽에서 이제 멘토스부터 일단 치게 되지. 거기서 또 반전인 게 그 잡아먹혔던 터보가 2단 변신을 해가지고 맞아. 이게 또 변태를 해버렸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더 강력한 악당으로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지 랄프가 그래도 그냥 혼자 죽는 게 낫지 두렵진 않다 그러고서는 내려가서 쾅쾅 쳐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용암 기둥을 만들고 빛 있는 대로 벌레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다 죽고 이제 결승점 통과하고 리셋하고 이제 해피엔딩 그렇게 맞이하는 건데, 진짜 장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 잡혀 먹었을 때만 해도 이제 행복하게 끝날 거니 했는데 역시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는, 진짜 그 마지막에 확인을 시켜주잖아. 또 바넬로피가 못 나간다는 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기둥 만드는 거 자체도 정말 랄프가 똑똑하구나 그 생각도 들고, 바넬로피가 순간이동으로 피해가는 것도 감탄을 자아내고, 이제 뭐 자동차로 또 이제 끌고 가서 또 그걸 구해내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그냥 넋을 놓고 봤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냥 줄거리만 얘기해도 역동성이 있었다, 뭐 색감이 좋았다, 태치해서 좋았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넋을 놓고 봤었던 것 같아 마지막 부분은. 랄프가 결국에는 바넬로피 뒤에서 희생하는 선택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처음에 바넬로피 그냥 잡아가지고 혼내주고서 메달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만 하던 랄프가 이런 희생을 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희생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떨어지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 난 나쁘다, 하지만 괜찮아. 난 절대 착해질 수 없어. 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난 절대로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어. 이게 약간은 오역이라고 해. 더 정확한 번역은 나보다 더 나다운 사람은 없어 라는 번역이 더 어울린다는 얘기가 있어. 아무튼 간에 이 얘기가 근데 사실은 초반부에 처음 시작하면서 인트로에서 악역 상담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야. 랄프가 고민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해주거든. 근데 그때는 랄프가 공감을 못해. 뭔 개소리냐고. 난 선역이 되고 싶고 나도 좀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펜트하우스에서 좀 놀고 싶은데 뭔 악역이 좋다고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말은 못하지만 뚱한 표정이야. 근데 그 얘기를 얘가 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지. 왜냐, 납득했기 때문에. 납득한 과정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메달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었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진짜 배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스토리에서 납득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랄프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떨어지면서 그렇게 명제를 긍정하는 게 이해가 돼. 그리고 떨어지면서 주먹으로
멘토스 광산을 뽀개. 맞아. 이것도 작품에서 나오는 랄프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참 의미심장한 거지. 부수는 거밖에 못해서 콤플렉스를 가졌던 인물인데 부수는 걸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거지. 바넬로피를 구원하고 그러면서 멘토스 터지면서 콜라 화산 폭발 일어나고 거기 그 빛이 일어나면서 그 빛에 벌레들이 모여들고 맞아. 킹캔디도 결국은 끌려가고 이것도 정말 신박하고 참 참신하지 않았나. 맞아. 벌레가 빛을 좋아한다는 이 누구나 알만한 설정을 이렇게 참 참신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바넬로피가 퀸이 되잖아요 결국에. 거기에서도 막 걔 성격이 참 잘 들어간 것 같아. 더빙판에서는 나를 괴롭혔던 너희들 다 사형에 처하노라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것이 이제 동심 파괴로 갑자기 다시 돌아갔나 막 그 생각 들다가 농담인 건 알지만 사형에 처한다 막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다가 이제 농담이었고 역시 나다운 게 최고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뜻을 갖다가 보여준 것 같아. 바넬로피가 공주옷을 벗고 이게 나다운 거잖아요. 그러고는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랄프도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정신 치료하는 그런 집단 같은 데 가서 이제 이야기 다 들려주고 한 거였잖아. 결국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한 곳에서 열심히 하면은 인정을 해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해석이 이상하다고 봐. 그거는 어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면은 그게 행복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애적인 게 나를 사랑했던 게 그러니까 정훈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멘토스 광산에서 그 부시는 그 장면에서 대사 친 것도 나다운 거를 깨달았을 때 그게 더 의미가 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 충실했을 때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어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적인 게 이제 커서 그런 게 이제 의미가 깊지 않았나 싶어. 더빙할 때는 그게 퇴색된 거 아닌가 해서 좀 아쉬웠었거든. 나중에 내가 뒤돌아보고 이제 해석을 했을 때는 그것만 좀만 고쳤었더라면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석을 조금 더 달리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 나갈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싸우다가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서 멘토스 그쪽으로 이제 슈퍼맨처럼 날아가잖아. 한 주먹 이렇게 해서 그 장면 딱 보고 와 이거는 어떠한 히어로물보다 더 감동적인 맞아, 희생적인 그 장면이 아닌가. 그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장면은 못 하겠더라고. 그냥 애니메이션 보고 이렇게 막 울컥해서 감동받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여기서 심정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와 저기서 뭐 어떻게 말로 못 하겠더라고. 여기는 그냥 보셔야 제가 느낀 감정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과정을 보면은 물론 각각의 개인적으로는 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볼 것 같아요. 그 희생이 진짜 그 랄프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는가를 여기까지 끌어온 거니까 이 애니메이션 진짜 짧잖아. 1시간 40분 30분 되는 맞아. 시간 안에 아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하여튼 굉장히 울컥한 장면이었고 또 분명히 바넬로피가 구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구하는 순간도 막 순간이동 이제 막 자기가 막 쓰잖아. 그래서 저 장면도 꽤 나름 멋있었고 이제 바넬로피랑 재회하는 장면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가게 되고 이제 줄거리 끝까지 얘기하자면 이제 랄프도 다시 원래대로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고처 펠릭스 세계에서 뭐 레벨 단계마다 플러스되는 요소로 그 노숙자가 된 갈 곳을 잃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 요소를 만들어 더 인기가 있는 게임이 되게 되었고 슈가러쉬도 바넬로피가 추가되고 원래대로 게임 세계가 되어서 그거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까지 이제 마무리인데 근데 조금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엉뚱한 생각 하나 하는 거는 큐비트 걔가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 물론 펠릭스가 해석을 해주긴 했는데 처음에 랄프한테 했던 얘기가 어떻게 해석됐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랄프가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하니까 그 큐비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는데 난 뭐라고 얘기했을지가 참 궁금하긴 한데 해석이 안 되잖아 일단 애가. 거기 왜 가는 거야? 터보처럼 되려 그래? 막 그런 얘기했겠지 뭐. 그런 얘기를 했으려나? 뭐 어쨌든 간에 카룬 병장이랑 펠리스랑 결혼도 하고 뭐 이제 전형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조그만한 틈을 놓치지 않고 또 감동을 주려고 또 조그만한 화면 사이로 저 슈가러시가 보인다. 그 광경이 보이고 바넬로피가 보이고 바넬로피가 또 트로피 들면서 따봉 그러잖아 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아예 그냥 감동을 먹이려고 진짜 작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 그 마지막까지 왔을 때 나는 이 영화에서 해주는 얘기에 대해서 랄프가 뭐 악역이고 부시는 거밖에 할 수 없고 그런 얘기로만 맺혀질 수 없는 게 결국 주먹왕 랄프가 행복하게 된 거는 옆에서 알아봐 준 거거든. 그치. 그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랄프가 그런 대우를 받았고 바닥에 떨어졌지만 케이크 주면서 30주년 축하한다고 동료로서 도와준 거고 그게 크다고 봐. 그러니까 이거는 악역을 맡는 사람 그런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현실로 따지면 뭐 자살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챙겨주지 못하는, 같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 구조들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결말이었어. 어떻게 풀어낼 거야 이거를. 난 악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난 행복하니까. 이렇게 풀기에도 메시지가 애매하고 악인이지만 그 역할에 충실하니까 뭐 어떻게 했다 막 그것도 얘기하기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얘는 악인은 맞지만 옆에서 케어하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못 사니까 게임 끝나고 망하려고 그러잖아. 내쫓으니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마무리 내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결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처음에 딱 던져주는데 그때는 관객들이 공감을 못하지. 근데 그치. 작품 다 보고 나면 공감을 가지. 이게 정말 좋은 스토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가능하게 한 거는 전적으로 게임적인 그리고 애니메이션적인 연출과 편집과 배경과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엔 절대 다른 매체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작품이야.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하다. 애니메이션이 아니면은 영화로는 나는 이거는 만들 수가 없다고 보고. 그치. 진짜 애니메이션적인 특징을 특히 3D 애니메이션적인 특징을 정말 잘 살린 작품이고 그 점 때문에 3D 애니메이션에서 이거 이상의 시도가 있을 수 있을까. 주제는 주제대로 잘 갖춰져 있고 그거를 풀어내는 스토리도 기본에 충실한 와중에 특별히 구멍 난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되게 뻔할 수 있는 요소를 잘 살리면서 참신하다는 느낌을 줘. 그리고 그 시각적인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와 오묘하게 맺어져 있고 이런 것들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정말 이거는 걸작이고 아마 향후 10년간은 이거보다 나은 게 나올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슬슬 그러면은 진짜 마무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도 알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웹툰 중에서 요즘 나오는 거 중에서 목요일날에 전자오락 소호대라는 그런 웹툰이 하나 있어. 가스파드가 이제 하는 건데 내가 선천적 어간이들이라는 생활 웹툰인데 정말 저런 미친놈들 하면서 보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전자오락 소호대도 내용이 뭐냐면은 전자오락 그 안에 그 8비트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게임에 앵그리버드라든가 그런 걸 좀 차용해서 나왔었는데 아니 악당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막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막 도와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주인공 이름이 패치야 패치. 그러니까 패치하는 것처럼 진짜 애들 막 배치하고 배역은 빨리 이쪽으로 아프시더라도 이쪽으로 막 배치하고 막 용사를 도와줘서 이제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오락적인 이제 요소가 있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랄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웹툰으로 좀 재밌게 보고 있거든. 내가 지금 계속 연재 중이고 그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랄프에 대해서 이입이 좀 돼. 내가 랄프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몇 번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레프트 같은 거 쓸 때 내가 학과 특성상 사회복지라서 조별이 많았거든. 악당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악당이 될 수밖에 없어. 너 원래 악당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지금 악당인데 너 생긴 것도 악당. 악당이 될 수밖에 없어. 레포트 다 박살낸 거 아니야? 아이고 레포트를 찍고 뭐 그러진 않고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해. 모임을 이제 한번 가졌어. 아내와 얘기도 안 꺼내. 모여서 뭐 얘기하시죠. 내가 이 말만 했는데 아무도 뭐 나서지를 않아. 이제 그때서부터 악당 본능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몇 주 지나서도 아무런 뭐 대책도 없어. 근데 내가 혼자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고 짜증이 있는 대로 이제 폭발을 할 때가 이제 오잖아. 이제 그때 이제 화를 내지. 진짜 노트북 부셔버릴 수도 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레포트 잔혹사라고 SNL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왔거든. 진짜 책으로 갖다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을 때들이 있어. 개인적으로 막 부시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또 안 하면은 또 점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이거랑은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더라도 랄프의 심정은 이해를 해. 나는 악당이다. 나는 악당이다. 그래서 애들을 계속 밀어붙이지. 다독이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어내긴 하는데 참 랄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초반 부분만 보면은 내 그 모을 모드랑 똑같아. 그런 것도 라이프랑 비슷하게 생겼어. 제가집니다. 부르는 거긴 한데 이상한 얘기 해서 죄송하고요. 별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4점. 제발 좀 겨울왕국 보면서 극장에서 레리꼬를 부르지 말고 제발 이런 작품 물론 30대부터 이제 좀 이해가 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 위쪽 말고. 그런데 겨울왕국이 진짜 전체 연령가니까 그렇게 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 근데 어느적 시기적 요소가 좀 안 맞아서 그랬을 뿐이지 숨겨놓은 명작이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안타까워. 그냥 이 작품 자체가 안타까워. IPTV라든가 물론 그 VOD 서비스로는 물론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아까워. 극장에서 좀 많이 안 봤던 게. 요즘에는 또 지브리 스튜디오가 망했으니까 리마스터링해서 많이 하잖아. 랄프도 재개봉하면은 디즈니 특별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라푼젤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거 기점으로 해서 탈바꿈하지 않았나 싶어. 망하는 거 기점은 타잔이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이제 3D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라푼젤도 물론 3D 뭐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었지만 이게 이제 확고히 다져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카데미 못한 것도 참 이상하고 이게. 나는 아까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2D랑 3D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킬에 있어서 8비트 게임과 그리고 히어로즈 듀티라는 그 게임과 그리고 오락실 내의 현실 세계,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애니메이션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매니악하게 풀어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인간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뭐 마다가스카라든지 아니면 뭐 쿵푸팬더라든지 뭐 동물이나 뭐 슈렉 같은 괴물한테 의인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게임에 도입하는 거는 분명히 시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것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됐어야만 하는 소재였어. 근데 이 소재가 여태까지 있었던 게임의 캐릭터들을 이용했다면 이 감동이 훨씬 덜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게임이 풍겨지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근데 다른 게임들의 악역들과 같은 위치의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고 창조된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랑 빗대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풀어내지 않았나. 그것도 1시간 4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내에서. 그리고 캐릭터 하나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정말 이 작품은 족구왕과 비교하긴 좀 뭐하지만 족구왕 같아. 족구왕 제목 들었을 때 진짜 이거 무슨 족구왕이야. 족구랑 게임이랑 좀 비례되긴 하겠다. 이게, 게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주먹왕은 이게 무슨 개뿔 무슨 주먹왕이야. 그리고 정준하가 더빙하는 거면은 일단 정준하 씨를 이미지도 조금 그렇고 연예인이 더빙하는 작품 중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가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우리의 8비트의 추억을 되새긴다거나 아니면 그 슈가랜드에 재밌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부각시켰다거나 그랬더라면은 맞아. 이 작품이 훨씬 더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영화로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5점이고요.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다뤄야만 하는 소재를 너무나도 할 말 없이 완벽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진일보시킨 발전시키는데 정말 일조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강추합니다. 나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참 말을 하기가 힘들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어떻게 할 게 아니고 일단 봐야 돼. 맞아. 보면은 정말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잘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무슨 백물이 의견 갑자기 나와 그게. 아니, 난 뭐야 그럼 태클이야? 어려워. 우리가 오늘 한 무수히 많은 말들보다 그냥 작품 하나 보는 게 솔직히 훨씬 낫고. 맞아.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거저거 늘어진 거지. 근데 정말 이거는 보는 게 답이라는 영상 매체의 특성을 정말 잘 보여줬고 3D 애니메이션이 과연 예술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거만큼 답을 해줄 수 있는 작품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내 별점은 4.5. 와 4.5 최고 득점 나왔네. 야 나보다 높아. 아 야, 4.5. 내가 이상한 건가? 높아. 나도 최고 득점이긴 해 5점. 만점이네. 자 오늘 잠깐! 네네. 네 광고 좀 할게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페이스북도 이제 공식 나와서
페이스북 그 닷컴 하시고 슬래시 한 다음에 뒤에다가 무비 스펠링 하시죠? MOVIE에다가 모임을 갖다가 제가 뭘로 쓸까 하다가 어. 게더링이라는 그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게더링이라고 길드. 썼어요. 음. 예, GATHRING거든요. 예, 그 저기 방문해 주시고 페이지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의견 남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냥 뭐 사연 같은 거 올리셔도 저희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얘네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써주시면은 제가 채택해서 애들 보고 읽으라고 시킬게요. 네, 링크는 저희가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화 보셨으면 하는 정말 저희 영화계 이름을 건 추천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 주먹원 라이프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